쪽집게 과외로는 성공할 수 없다. 안목을 넓히자. 안녕하세요. 다양한 창업과 경영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창업 스타디 잘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이시죠? PC방 알바에서 가맹점 600개 프랜차이즈 CEO로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PC방 알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바라기보다는 PC방의 지사, PC방 프랜차이즈 지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지금 가맹점 600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CEO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특히나 이제 서울 본사도 아니고 지방지사에서 더군다나 그 지방지사 그 PC방 프랜차이즈가 망했다면 거의 망한 회사의 비정규직이었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그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변화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뭐 이분이 정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네, 뭐 물론 가맹점 600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다 뭐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성장한 거죠. 그죠? 그 성장에 우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요즘 보면 희망을 상실한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진짜 3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 8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까지 포기하는 게 이제 8포 세대라는 겁니다. 연애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내 집 마련도 안 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요? 인간관계? 에?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죠? 꿈, 희망도 없어요? 그럼 건강까지 포기해요? 이런 삶이 이 8포 세대의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면 이런 말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거의 뭐 알바생에서 지금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CEO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백진성 대표의 사례는 이런 8포 세대 같은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이 없는 건강까지 포기하고 다 포기한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 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진성 대표의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진성 대표는 가맹 본사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모 프랜차이즈 지사의 알바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대 프랜차이즈의 사장이 됐는데요. 제가 그 백진성 대표 만나면 목소리가 너무 조용조용해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도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백진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고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가 좀 힘들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조용조용하게 체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골프도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뭐 이렇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미래의 꿈과 직업을 일치시킨 겁니다. 백진성 대표는 젊을 때 그 집안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적 파산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어지면 남자들이 선택하는 거 있죠. 네,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그 백진성 대표가 했던 게 이제 전산병이었어요. 그래서 전산병 출신이다 보니까 뭐 제대하고 난 이후에 찾은 일자리가 저기 그 전라도에 있는 지방의 PC방 프랜차이즈 광주지사의 비정규직 알바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PC방이 굉장히 성업하던 시절이었고요. 알바로 일하면서 백진성 대표가 이제 꿈을 꿨죠. 내 비록 여기서 지금 알바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난
PC방 대표가 될 거야. PC방 사장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는데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이 자기의 미래의 꿈과 일치가 되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장소가 될 텐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일식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난 미용 따위는 관심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젊은 청년들 생각에는 뭐 평생 젊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세월은 정말 화살처럼 빠릅니다.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하는 직장이 나의 꿈과 일치가 되는 게 빠른 성공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C방 이제 프랜차이즈의 광주지사 비정규직 알바생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왜 월급이 적었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냐면은 꿈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일이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이 적었지만 미리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뭐 낮은 보수, 힘든 근무 조건 이런 거 불평불만 전혀 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 당시에 PC방 사업은 AS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늦은 밤에 한밤중에 가맹점주의 호출을 받으면 방문을 다음 날로 미룰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전에 그 삼성그룹의 그 퇴직자들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PC방 창업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정말 그 PC방의 회전율을 알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새면서 부산 그 사구 쪽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매출 예측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뭐 한밤중에 호출 받으면 방문을 다음 날로 미룰 수도 있었지만 이 백진성 사장은 PC방 사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애로점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죠. PC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추면 그 가맹점주들은 그날 밤에 이제 벌어야 될 돈을 못 벌잖아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가맹점주가 부르면 바로 현장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사장은 물론이고 가맹점주들도 이 정규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백 대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일이고 평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족들은 야, 너 그 회사에 속고 있다. 그러다 죽는다. 고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산 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산 위에 있어서 드러나지 높은 곳, 산 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당장에 내 처지는 PC방 프랜차이즈 지사의 알바생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이 우리 백진성 대표 얼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우 인상이 정말 좋고 또 성공하기 때문에 더 인상이 좋지 않을까, 더 멋있는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뭐 자그마한 체구에 요즘 뜨는 누구죠? 뭐 방탄소년단 정국이도 아니고 비도 아니잖아요. 근데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성실성이 바로 그 빛이 나게 만든 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꿈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고 밤낮 없이 일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는 제가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장님들만 봤어요. 사장님들만. 창업한 사장님, 성공한 사장님, 실패한 사장님, 정말 힘들어하는 사장님, 온갖 종류의 사장님들을 다 봤는데요.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기회다 싶을 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백진성 대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PC방 사장이 바뀌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브랜드를 죽일 바에야 헐값으로라도 브랜드를 매각하자라고 이제 브랜드 인수 요청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근무하던 PC방 브랜드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으로 인수가 됐는데 인수하신 분이
하필이면 외식업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이 PC방 사업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이제 브랜드가 죽게 됐고 뭐 가맹점주들도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백 대표가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할 바에야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바에야 브랜드를 매각하라고 한 거죠. 그래 하지만 뭐 이게 내가 잘 살려보려고 인수했는데 쉽게 내놓겠어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 시장에 매물로 나온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셈인 거죠. 매물로 나온 것도 이유가 있고 매물로 나온 걸 살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렇게 점포수가 많지 않았을 때 매각한 사람은 아마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디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몇 번이나 거절하던 인수기업이 마침내 손을 들었죠. 그 기업이 인수를 했던 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백 대표가 거기에 100만 원 프리미엄을 붙여서 1,100만 원에 인수를 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비정규직이던 청년한테 이런 돈이 없잖아요. 바로 어머니가 살던 전셋집을 월세로 옮기고 보증금을 빼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기회를 발견하자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베팅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과감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밤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휴일이고 없이 가맹점주가 부르면 달려간다. 자기가 무슨 뭐 슈퍼맨이야 뭐야.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다. 이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보였겠죠. 뭐가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PC방에서 커피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기회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PC방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PC방에 그 당시에 이제 쇼핑숍 카페를 많이 설치할 때였어요. 그전에는 다방커피나 자판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PC방에 이제 커피숍이 쇼핑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산업의 성장성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성장성을 확인하고 이제 커피 산업이 뭐 이디야 있고 커피베이 있고 막 이럴 때 이제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 11년 만에 커피베이는 6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가맹점을 가진 중견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거죠. 네, 지금 여기 커피베이 사진이 나오네요. 커피베이 저희 바탕색은 하늘색, 분홍색인데 커피베이는 약간 검정과 약간 검정에 가까운 검정과 붉은색을 좀 쓰는 그런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곧 브랜드 리뉴얼도 한다고 하니까 네,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공 비결 세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 가족이 같이 창업을 했을 때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멀리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바사바를 잘하든지 아니면 로비를 잘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브랜드 인수 후에 성장이 멈춰있던 PC방 사업이 정말 성승장구했어요. 아니 한번 망해가지고 인수합병이 됐을 때 완전 지지부진하던 PC방이 왜 성승장구했을까? 근데 이 백진성 대표를 성장시킨 가장 핵심적인 힘이 뭐였냐면은 가맹점주들이었어요. 그 가맹점주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당시에 백진성 대표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진성 대표가 가맹점주들한테 저 이거 인수했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정말 잘했던 거죠. 이 성경책에 보면 작은 것에 불의한 정직이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업에서도 꿈이 클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많은 이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전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의욕을 꺾고 능력을 위축시키는 데 반해서 긍정적인 관점은 모든 일에서 자신감과 활기를 준다.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 습관이거든요. 참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은 창업하지 마세요.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컨설턴트들도 이게 사업하시는 분만큼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컨설턴트들이 뭔가를 대부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걸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걸 찾아내야지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컨설턴트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성장의 한계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컨설턴트들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되죠. 리더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더의 긍정성이 정말 조직원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가 부정적이면 조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PC방을 인수한 후에 이 백진성 대표가 꾸던 꿈이 거의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만큼 크지 않았을 때 백진성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백진성 대표는 그 망한 PC방을 인수했을 때도 자기한테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시간대까지 거의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법이란 다름이 아니고 원하는 미래를 강하게 긍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백진성 대표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방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꿈, 커피 브랜드의 성공, 해외 진출까지 이 백 대표가 꿈꿨던 일은 시간이 걸렸지만 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에는 강한 긍정성이 있었다. 백진성 대표가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이 자기계발 전문가인 하비 맥케이의 말입니다. 그 백진성 대표의 다섯 번째 성공 비결은 일을 즐기는 것이에요. 백진성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 대표의 영향을 받은 커피베이 직원들 중에는 이 말을 수첩에 적고 수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저도 좀 여기에 비슷하긴 하겠네요. 저도 사실 일하는 게 가장 즐겁거든요. 일할 때 가장 행복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이런 걸 만들고 정리할 때 가장 행복한데 저는 이제 조금 백진성 대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살면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 왜 일밖에 안 하고 사니? 너 워커홀릭이니? 그러니까 이 워커홀릭 자체를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워커홀릭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관점에서 저는 좀 피드백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고장이 났나? 내가 뭐 잘못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휴식을 하려고도 하고 일부러 영화도 보러 가려고 하고 그런 물론 이제 영화 보는 거 독서하는 건 좋지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웰빙 라이프 이런 일들 생활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 약간 워커홀릭 정말 일을 좋아하는 네 그런 거. 그래서 성공하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집중과 몰입, 헌신이 필요한데 싫은 일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좋아하는 일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집중과 몰입과 헌신이 성공의 필수 요건인데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노는 거죠. 그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공 비결, 백 대표의 성공 비결은 존중과 경청입니다. 백 대표는 지금까지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경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날 따라와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보고받을 때도 먼저 의견을 듣고 충분히 고민하고요. 또 마음속에 왜 사장들은 대부분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묻는 척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보관이 있더라도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래서 1%라도 본인이 이미 다 결정 다 했고 보관이 있지만 1%라도 조직원들의 의견이 녹아들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소통 방식은 조직원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그것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비결입니다. 일에 대한 집중과 헌신입니다. 사실 가맹점 600개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브랜드가 6,000개가 넘지만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가 거의 한 300여 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요. 회사가 이 정도 성장하면 뭐 그런 경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컸는데 사장이 마약을 했다더라. 뭐 연예인하고 뭐가 썸씽이 생겼다더라. 뭐 아니면 뭐 많잖아요. 그죠? 정말 그 가맹점 100개도 안 생겼는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너무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번 돈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가맹 본사 사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지만 이 백 대표는 아직도 일에 대한 집중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안 하고요. 술도 거의 안 해요. 우리 백 대표님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성당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맑은 정신으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하는 거 이거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8번째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포 수는 많지만 가맹 계약을 하면 가맹점 오픈 전에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와 면담을 해서 그 가맹점 사장의 말을 직접 여러 가지 듣고 그것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가맹점이 막 80개만 넘어도 사장님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코빼기도 보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한테 다 맡겨 놓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9번째 진정성입니다. 커피베이는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맹점 사업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말 주중 시간 제한 없이 가맹점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고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들의 고충을 진정성 있게 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호텔 델루나 네, 그 아이유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던데 그 뭐 그런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 남자친구든 협찬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중앙 마케팅이죠. 이게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보통 가맹점과 가맹 본사가 5대5로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베이는 전체 비용을 다 가맹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 100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팀원에서 쿠폰을 팔고 또 고객이 가맹점포에서 쿠폰을 교환하면 나머지 차액은 전액 가맹 본사가 부담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물론이겠죠. 10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꿈을 기억한다. 우리 그 뭐 다락방 뭐 이런 다락방 맞나요? 하여튼 그런 책자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시크릿 이런 책자 같은 거 보면 손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적어두고 계속 들여다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바생으로 일할 때는 그 목표가 창업해서 PC방 그냥 가맹점 하나 PC방 사장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매출 100억 원이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는 게 목표였고, 가맹점이 200개 넘었을 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이 목표를 하나하나 이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릿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건방져지지 않는 거죠. 계속 갈증을 가지고 있고 계속 배가 고픈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겸손한 잠에 머물 수가 있겠죠. 백진성 대표는 잠시 꿈을 접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낙향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꿈을 포기하자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도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잃어버린 내면의 꿈을 회복하라고 우리 백진성 대표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커피베이에 가면 정말 강의장 가득 젊은 직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직원들이 젊어요. 그 십수년 전에 그 백진성 대표도 정말 PC방 프랜차이즈 지사의 비정규직 알바로서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백진성 대표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백진성 대표와 같은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 과제들을 항상 안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진성 대표도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또 다른 브랜드들이 계속 추격하고 있고요. 또 이제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스타벅스가 블루보틀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도 지금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아마도 PC방에서 나와서 그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영세하게 좋지 않은 입지에 출점했던 매장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매장들은 이제 지금쯤이면 계약 종료가 되거나, 왜 장사하다 보면 지루해서 하기 싫거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커피베이도 지금도 계속 점포를 많이 개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리뉴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 리뉴얼을 또 하고 나서 또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가맹점들 중에는 매출이 떨어지는, 성공하는 데들도 있지만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강화하며 매출이 금세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상권이나 입지가 나쁘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매출을 그렇게 단박에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는 뭐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ing거든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공이라기보다는 잘 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성장하길 바란다 라는 말로 오늘 그 백진성 대표의 사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8포 세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있다면 정말 백진성 대표 같은 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영업의 시장은 IT 비즈니스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정말로 성실성과 여러분들의 열정,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성실성만으로, 열정만으로 뭔가 여러분들만의 왕국을, 크든 작든 그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분야가 자영업 분야, 소상공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백진성 대표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
창업 성공 스타디 잘 오늘은 우리 백진성 대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성공을 돕는 그런 성공에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